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델을 만들자고요. 지난 시간에 전처리에서 데이터를 정형화된 형태로 바꿨죠. 즉 정형화된 형태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죠. 컴퓨터가 볼 수 있는. 우리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비정형 데이터, 뭐 이미지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일괄되게 딱 정형화된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 그 전처리를 한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모델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일단 한번 문장을 생성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글들, 셰익스피어 글에서 그걸 숫자로 바꿔줬죠. 그리고 차원을 추가를 해줬죠. 그렇게 해서 XB 입력값이죠. 입력값을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요 입력을 가지고 그럼 뭘 하느냐. 자, 모델에서 하는 거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즉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토큰을 예측하는지 한번 보기 해 가지고 요거를 일단 결론부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예측된 이게 토큰이에요. 예측된 단어예요. 그거를 이제 디코딩 해 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지금은 그냥 이제 처음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로짓이라는 원시 예측값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형태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치 사이즈가 30이고 시퀀스 길이가 96이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아, 이게 모델 예측값이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 목적이다. 아, 그래서 이 모델이 도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거 5.1880 이거는 손실값이라 가지고 손실값은 모델의 출력하고 실제 목표로 삼는 타깃값하고 사이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원시 예측값이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손실값도 보여주고, 다음 토큰을 예측한 게 요건데, 이를 위해 가지고요. 코드에서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요게 언어 모델 코드 클래스가 있는데, 톨치를 써가지고, 톨치에서 NN, 뉴럴 네트워크 모듈을 갖고 와가지고, as NN 줄였었어요. 그냥 짧게 NN이라고. 그 다음에 또 톨치 NN에서 펑셔널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거를 또 줄여가지고 F라고 했어요. 그럼 요게 뭐냐? 요 이제 F라고 줄였은 요거는 신경학 모델 함수들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이제 쓰는 거는 지금은 일단 그거 쓰는 것만 쓰는구나. 그것만 알아두세요. 설명은 이따 하니까. 그래서 F,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가져와 쓰는구나. 또 뭐 있냐? 보면은 F, 크로스 엔트로피도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냥 톨치에 또 멀티 노미널 이것도 함수 같죠. 예, 이 함수도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이제 필요한 거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 랭귀지 모델은 먼저 초기화하고 그리고 요 포워드 클래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generate를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고 그래서 결과를 내고 이겁니다. 그 코드를 다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입력된 값이 셀프 토큰 인베딩 테이블이라는 걸로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왜 요걸 하는가? 자, NN
뉴럴 네트워크에 임베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보캐블러리 사이즈에 해당하는 뭔가를 만든다. 뭘 만드냐? 임베딩 테이블을 만든다. 임베딩 테이블을 왜 만들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주석에 룩업 테이블에서 읽어온다 이러는데, 자, 데이터를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정보 온 거를 새롭게 찾을 수 있는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룩업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보캐블러리 사이즈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고 10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예로 들게 만들어지겠죠. 10개니까 예를 들어서 토큰이 이제 그 벡터로 매핑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토큰 0에서부터 10이라고 그랬으니까 토큰 9까지, 그리고 각각이 이제 이렇게 벡터로서 매핑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형태로 되는 게 임베딩 테이블로 만들어진다 이거고요. 이렇게 만든 룩업 테이블에 이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입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이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찾기 편하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임베딩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찾기 좋은 룩업하는 테이블로서 그 테이블에다가 나온 인풋을 박아 놓는다. 왜 박아 넣어요?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찾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박아 놓는다. 룩업 테이블. 그건 뭘로 만들었다? 임베딩 테이블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 NM의 임베딩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걸로 만들어서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보를 입력 정보를 박아 넣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보자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예측 토큰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최소화 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아 놓는 거. 각 인덱스에 맞게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이 텐서 정보를, 이 텐서는 뭐가 텐서로 된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였던 글이 텐서로 된 거죠. 이제 왜 그럼 텐서로 바꾸느냐? 정형화 시키려고. 이 머신러닝이에요. 그림도 보면은 이거를 텐서로 바꿔가지고 그래야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델에 다시 이제 잘라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모델에서 자, 요 토큰 임베딩 테이블에다가 인덱스 값으로 이제 박아 넣는 거죠. 각 텐서들을.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로짓을 만드는데, 한번 일단 결과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나오는 이 로짓의 형태. 그럼 로짓은 어디서 갖고 온 거다? 임베딩 테이블. 자, 임베딩 테이블에다가 박아 넣어줬다고 그랬죠. 뭘? 인덱스 값을, IDX. 내용은 지금 아니고 각 인덱스에 해당하게 데이터를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로짓이고, 로짓은 BTC다. 이건 뭐야? 그러면은 B는 배치고요. 타임은 그냥 블록 사이즈 같은 거예요. 시간상 들어오는 정보들. C는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채널에 대한 정보인데, 그건 또 뭐냐? 여기서는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이제 그 채널로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 4는 뭐예요? 4, 이거 배치 사이즈가 4라고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8은 뭐예요? 블록 사이즈가 이제 8만큼 들어간 것이죠. 요걸 그래서 타임이라는 용어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96은 뭐냐? 요거는 이 복합 사이즈가 우리는 96이니까 이게 96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로짓이 이 실제 토큰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덱스 1에 해당하는 뭐 토큰이라면은 토큰 임베딩 테이블에서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이 임베딩 벡터에는 해당 토큰에 대한 실제 정보가 임베딩 돼 있어요. 즉 인코딩 돼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은 입력으로 주어진 토큰 시퀀스의 각 위치에서 실제 데이터에 대응하는 임베딩 벡터, 그게 이제 박혀 있는 내용이 인코딩 돼 있는 벡터를 활용해 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짓은 각 위치에서 다음 토큰 예측을 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 정보가 담긴 임베딩 벡터를 사용해 가지고, 즉 토큰 임베딩 벡터를 사용해 가지고 요 로짓을 얻는데, 원시 예측이죠. 요걸로 이제 예측을 구하는데, 그러면 예측을 한다는 거는 손실을 줄여야지 되니까, 그럼 한번 손실을 적용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과정은 문자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숫자, 그 중에서 텐서로 바꿨죠. 텐서로 바뀌어가지고 정형 데이터. 왜? 모델에 넣어서 처리하려고. 그리고 모델에 넣어가지고는 그 정보에 대한 각 인덱스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도록 맞춰주는 작업. 그렇게 임베딩된 것을 가지고 로짓이라는 원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원시 예측을 하는데 그게 잘 되려면 손실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처리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손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 예측인 로짓과 그다음에 정답 레이블을 이제 타겟이라고 해요. 요 사이에 손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로짓으로 우리 0.2, 0.6, 0.2라고 하고 타겟이 이제 0, 1,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하면은 예측인 02, 06, 02이고 정답은 0, 1, 0인데 요 사이에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답이 1이겠죠.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로그 확률 계산을 수행한다.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은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통해 가지고 로짓이라는 예측값과 타겟, 이 정답 사이의 손실을, 로스를 계산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경사 확률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손실을 줄인다는 것이죠. 손실을 줄이는 이유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손실 함수 로스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지표를 알아야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기 위해 가지고 예측값, 로짓값, 타겟에 대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손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가지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가 경사하강법과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모델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넣어주기만 하면, 그리고는 로짓, 타겟 넣어주면은 손실값을 계산해주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손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손실을 줄여 가지고 모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실 계산을 출력을 하기 위해 가지고 BTC에서 지금 이거 배치죠. 배치 타임 채널을 로짓 쉐입이라고 해주고는, 이 로짓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써야 돼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계산을 하려면은 B 곱하기 타임 한 다음에 채널, 그리고 타겟 부분은 B 곱하기 T 형태로 써줘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요게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계산한 거를, 자 이제 그래서 로직과 로스를 리턴을 하고, 그리고 결과로서는 요 아웃 대신에 로짓 그리고 로스, 그리고 출력으로서는 우리 프린트로서 요 로스를 출력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로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요게 이제 손실함수로서 모델의 출력과 타겟 값 사이에 손실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여기 fn, 이건 뭐냐, 이 그레디언트 함수인데요. 즉 이 손실 계산을 자동 미분으로 한 게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계산을 했다, 이거를 아시면 되고, 그리고 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형태로 썼냐, 요거는 손실 함수 계산을 위해 가지고, 요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에서 계산을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 손실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에서 지금 로짓을 넣을 때 로짓 텐서의 형태를 B 곱하기 타임 그 다음에 채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배치 내의 모든 시퀀스 임베딩 벡터들을 하나의 큰 배치로 펼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즉 시퀀스 블록들을 모두 이어붙여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하나의 큰 시퀀스로 만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타겟에서 B 곱하기 T 형태로 변형하는 연산한 것도 타겟 텐서를 로그에 속한 요소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서 배치 내 모든 시퀀스의 값들을 일렬로 쭉 나란한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즉 손실 함수 계산할 때 이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그에 속한 각 요소들을 하나의 큰 배치로 쫙 펼치고, 그리고 해당 배치에 대한 타겟 값을 일렬로 정렬해가지고 손실 함수를 적용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통해 가지고 로스 손실을 계산해야 되고, 손실을 이제 줄이는 이 지표로서요 손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 로직과 타겟이 필요한데, 이 로직과 타겟이 필요한데 로직 원시 예측값을 넣어줄 때 이런 형태로 넣어주고, 타겟은 이런 형태로 변형하는 연산을 해서 넣어줘서 결과적으로 모델의 이 로직과 타겟, 즉 뭐예요? 그 출력과 모델이 이제 로짓으로 예측한 출력이 나오겠죠? 예측이다 이게 하고 딱 출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답인 타겟이라면은 그 사이에 손실이 요거다 이거고,
그리고 이거는 자동 미분 이걸로 계산했다. 그레디언트로 계산했다. 이것입니다. 손실 부분만 떼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 부분만 떼서 봤으니까 다시 이제 제너레이션 있는 거 다시 위쪽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레이션 함수도 idx를 봤죠. 여기 같은 원리로 idx를 인덱스를 받고, 그럼 이 generate 하는 함수가 뭘 하느냐? 핵심은 generate 말 그대로 생성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손실 함수 봤잖아요. 손실 함수를 이제 줄이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을 하는 것이죠. 이 idx는 그러면 뭐 여기 무슨 정보가 있냐? 앞서랑 똑같이 b는 그러니까 배치 있고, 그 다음에 블록만큼 요거를 이제 타임 문장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max new token 요거는 뭐겠냐? max new token은 생성할 새로운 토큰의 최대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for in range max new token만큼 반복합니다. 뭐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idx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뭘 얻냐? 로짓도 얻고 로스도 얻는다는 겁니다. 로짓 원시 예측, 그다음에 로스 손실을 얻는 거죠. 로짓이 원시 예측으로 각 단어, 모델이 각 단어에 대해서 예측한 확률 값을 포함하는 요 로짓이죠. 로짓은 확률 값을 포함하는 이제 텐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로짓 텐서의 현재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문장의 마지막 단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뭐냐? 확률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로짓에 대해서. 그래서 로짓의 각 단어에 대한 확률을 얻기 위해 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요 probability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톨치의 멀티노미널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각 배치별로 샘플링된 인덱스를 얻어요. 인덱스 next.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어의 위치를 나타내겠죠. 그리고는 이 샘플링된 인덱스를 현재 문장은 idx잖아요. 이 현재 문장 인덱스에 추가해 가지고 이걸로 새로운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톨치 cat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이 cat이 바로 concatenate 함수인데 이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요 idx 요거를 이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 gener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모델은 주어진 시작 문장에 이어지는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은 주어진 문장에 기반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이제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언어가 문장이 되는 거는 이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손실을 더 줄이고 최적화를 해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enerate 함수를 봤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softmax 다음에 멀티노미널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소프트맥스는 0과 1 사이에서 여러 확률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확률이 있을 때 그때 멀티노미널, 이걸 다항분포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 중에서 확률값을 이제 구할 때 다항분포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사위. 자, 이제 주사위처럼 이 소프트맥스가 주사위에 각 숫자가 나올 여러 확률을 구하면은 멀티노미널 다항분포는 그 여러 개의 확률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다 이 유틸적으로는 비슷해요. 이거는 지금 다시 전에 보여드렸던 라마 코드인데, 라마에는 이제 제너레이션 부분이 파일로 따로 있는데, 소프트맥스고 다항분포 작업으로 여기서는 샘플 타피라는 방식으로 써요. 그리고 물론 여기도 멀티노미널 다항분포 작업을 하는 게 나오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소프트맥스 그다음에 그 다항분포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편한 거죠. 다른 코드도 어차피 소프트맥스 나오고 또 멀티노미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읽기 쉬워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정교하게 더 깊게 이제 이해를 시간 나실 때마다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요 제너레이트 문장을 만드는 요 제너레이트는 인덱스 받아가지고 그거를 맥스 뉴 토큰 범위만큼 돌려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로짓 만들고, 여기서는 로스는 아직 안 쓰고요. 그리고 요 이제 로짓은 맨 마지막 건데, 그거를 이제 확률을 얻죠. 소프트맥스. 그리고는 그 소프트맥스로 얻은 것 중에서 다항분포로 멀티노미널로 이제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확률 중에서 하나만, 그래서 여기 1, 한 개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배치 중에서 여기 채널에 해당하는 걸로 하나만 이제 되겠죠. 그래, 하나만 꺼내고 그거를 이제 그 인덱스랑 그 다음 거랑 합쳐줘 가지고, 그래서 생성된 거를 리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가 없는 경우는 이제 타겟이 없는 경우인데, 타겟이 없으면은 로스는 없는 걸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앞서 했던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델에서 한번 실제 생성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M. 여기 M은 랭귀지 모델이죠. 요 랭귀지 모델, 우리가 만든 랭귀지 모델에서 제너레이트, 좀 전에 보셨던 요 제너레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데요. 이 이제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M은 조금 전에 랭귀지 모델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제너레이트를 뒀잖아요. 요 제너레이트 메소드가 주어진 문맥으로 들어가는 게 IDX 인덱스죠. 그리고 이걸 몇 개 맥스 뉴 토큰만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DX가 이게 처음 인덱스로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배치랑 타임, 즉 그 글자 블록만큼의 배열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 BT 형태의 배열을 원 크기의 제로로 0으로 채워진 배열을 사용해 가지고 모델에게 시작 문장 없이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결과 문장에서 0,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IDX가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도 하나의 문장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그리고 to 리스트는 결과를 파이썬 리스트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디코드는 이 정수로 이제 작업해 졌잖아요. 이루어진 토큰 인덱스 배열을 이 디코드가 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로 출력하는 거죠. 즉 이 부분에서 하게 되는 거는 M 즉 랭귀지 모델이죠. 모델에게
시작 문장 없이 시작하도록 하고 해당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텍스트를 문자열로 변환해 가지고 출력하는 거죠. 숫자로 이제 생성된 거를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보면은 요게 생성된 문장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지금 뭐 엉망이지만은 결국은 이 to 리스트 작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텐서가 정수로 된 텐서가 생성이 됐고 그거를 디코드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보여줬다. 즉 이게 바로 문장을 만드는 거였죠. 그럼 이제부터는 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즉 정확히 얘기해 가지고 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낫겠죠. 학습도 뭐 트레이닝, 훈련도 트레이닝인데 지금까지 거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트레인 작업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 써가지고 조금씩 더 이제 문장 비슷한 식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을 계속 돌려가지고 많이 돌리면은 나오게 되니까 그 과정을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